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몇 달을 고민하던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내 손에 넣었을 때인가요? 우리는 무언가를 샀을 때, 기분 좋다라고 느낍니다. 택배 박스를 뜯는 그 순간의 설렘, 다들 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짜릿한 기쁨, 얼마나 가던가요?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은 다시 허전해지고, 우리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쇼핑몰을 뒤적거립니다. 이번엔 뭘 사야 내 마음이 채워질까 하면서 말이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 넌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달립니다. 내 시간과 건강, 심지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요. 하지만 여기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소유에 집착하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소유냐 존재냐는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 같은 뻔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깊이 파헤치는 정밀 진단서이자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탈출 지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만하고 자유로운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에리 프롬이 안내하는 그 놀라운 통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삶을 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바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입니다. 가장 유명한 꽃의 비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와, 예쁘다.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꽃을 꺾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내 꽃병에 꽂아두고 소유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뿌리가 잘린 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던 욕심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력을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남은 건 시든 꽃뿐이죠. 반면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꽃을 바라봅니다. 너 참 아름답게 피었구나. 허리를 숙여 향기를 맡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꽃을 꺾지 않았기에 꽃은 들판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나는 그 생명력과 교감하며 충만함을 느낍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를 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를 떠올려 보세요. 소유형 인간에게 지식은 재산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학위를 따기 위해 지식을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 넣습니다. 마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듯이요. 이들에게는 지식을 보유해서 남들에게 나 이만큼 알아라고 과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죠. 반면 존재형 인간에게 지식은 변화입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호기심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는 왜 저렇게 말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내 내면으로 스며들어 피와 살이 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게 존재형 공부입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형 인간에게 대화는 전쟁입니다. 내 의견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상대방에게 팔아야 합니다. 내 말이 맞고 내 말은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죠. 그래서 남의 말은 듣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다음에 무슨 말로 반박하지? 이 생각만 합니다. 대화가 끝나면 피곤하고 기분이 상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형 인간에게 대화는 춤입니다. 정해진 각본이 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와, 그런 관점도 있군요. 덕분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대화가 끝나면 에너지가 빼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며 더 풍요로워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즉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넌 내 거야. 우리는 연인을, 배우자를,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이고 지배욕입니다. 상대를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할 때 사랑은 숨이 막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뜨겁던 사랑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를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순간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존재 양식의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를 소유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줍니다.
채워주는 정원사처럼 말이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구속하지 않기에 더 자유롭고 자유롭기에 그 사랑은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형 권위자는 제복, 직함, 지위에 의존합니다. 내가 부장인데 감히, 내가 선생님인데 어디서 말대꾸야. 이들은 지위를 잃는 순간 권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존재형 권위자는 다릅니다. 직함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지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소유 쪽으로 기울까요? 왜 존재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물건을 사고 스펙을 쌓는데 집착할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소유 양식의 공식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이 공식대로라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돈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업을 잃으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필연적으로 도둑을 두려워하고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고 노화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공포스러워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존재 양식의 공식은 다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이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느끼는 이 바람의 시원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위가 있든 없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내면의 경험과 인격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형 인간은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니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소유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진짜 자유롭게 존재하고 싶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에리 프롬은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비의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딱 3분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내 생존에 필요한가? 아니면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가짜 위로인가?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 순간 구매 버튼을 누르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물건으로 채우려던 구멍을 경험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둘째, 적극적인 경청을 훈련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 주장을 내세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에만 집중해보세요. 마치 세상에 그 사람과 나 단둘만 있는 것처럼요.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소유욕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는 것입니다. 안 입는 옷을 기부해도 좋고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도 좋고 재능 기부를 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손에 땀만 차지만 손을 펴서 남에게 주면 그 빈손은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눌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충만함,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에리 프롬은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목표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철학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신상품 광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여러분의 모습을요.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괴로워하던 밤들이 사라지고 작은 들꽃 하나에도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수성이 풍부해진 여러분을요. 통장의 잔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이와 내가 나누는 사랑의 크기가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100%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이 소유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지 않고 존재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인문학도 삶을 바꾸는 치트키로 만들어드리는 북치트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제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강력한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